자, 가상화폐에 대한 문 정권의 방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즉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검법이라는 게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기한인 9월 24일 전에 지금 영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다 폐업을 해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용자들은 지금 이 가상화폐 영세 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다가 폐업을 해버리고 나면 굉장히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렇게 해서 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수상한 내용을 신고하라 했을 때 가상화폐의 특징이 뭡니까? 각종 마약이나 범죄 등에다가 이용되어서 충분히 이렇게 거래되고 있을 건데, 심지어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 거기에 부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인질범이나 납치범들이 쓰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이 가상화폐 사업자가 200개인지 그리고 100개인지 거래소 숫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을 지금 은행이 검증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부가 법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은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때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입출금 계정을 지금까지 가명 차명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실명으로 하도록 할 때 거기에 이제 금융거래의 자금 세탁이나 이 보이스 피싱이나 각종 납치 인질 이런 범죄와 관련 행위 등에 이용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상 자산을 원화로 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 경우에만 지금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어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실명을 통해 가지고 범죄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됐을 때 현재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래소 200여 개 중에 이거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 중이라는 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4개인데 이것들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이 거래소에다가 이 불법을 신고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을 신고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다른 내용들도 다 틀릴 거라고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하는 보좌관실에 있는 검사 한 명이 가상화폐 이 상위 거래소에 이전하려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못 가고 사표만 내게 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 정권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법에 따라 어떻게 지금 가상화폐를 조사할 건가를 알아내려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현직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실 검사를 빼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과연 9월 24일 이후에 거래소에서 불법 내용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 차명 계좌들도 다 신고해서 실명으로 성실하게 거래를 하겠느냐, 아니면 이제는 그냥 폐업을 해버리겠느냐만 남아있는데, 폐업하더라도 외치금과 가상화폐를 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운영진이 들고 튀어버리고 그냥 돈을 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떼인 이용자는 소송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가상화폐 이 사기꾼들이 대부분 거래소의 오너들인데 이것을 돈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이 9월 24일 이전 지금 이 신고 기한인데, 이 신고 기한 동안에 가상화폐가 과연 모든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냐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불법으로 하는 데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9월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합니다 하고 신고하고 불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용어도 정리하지 못하고 가상자산이니 가상화폐니 암호화폐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도 정리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거와 관련되는 앞뒤가 맞는 규정이나 법률도 제대로 없어요. 지금 신고하라는 것 그게 거의 답니다. 자, 이러면서 정부가 은행을 시켜가지고 거래소 검증에 총대를 매게 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거는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특검법에 따라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에 나서서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내린 걸 가지고 지금 은행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거래소의 위험도 안정성 사업 모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걸 가지고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당국이요, 필수적인 평가 요소와 절차 최소 지침조차도 은행연합회와 은행 등에게 내려주지 않아가지고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가상화폐 사업자 평가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겠습니까? 정부가 그들에게 내려줬을 때 당할 일을 생각해서 전부 관련자들이니까 법을 만들고 압력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자기들이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장난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거래소를 향해 깐깐한 검사를 하겠다지만 은행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가상사업자에게 즉 거래소에 발급해 준 뒤 거래소에서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부터 책임에 걸리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거래소의 매우 높은 체계의 수준, 도덕 수준, 그리고 이 감시 수준을 갖다가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4대 거래소조차도 은행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기꾼 이 양아치 건달 중에서 조금 나은 사기꾼 이 건달이 4대 거래소라고 하면 좀 나은 사기꾼 건달이라고 범죄를 안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답이 없는 이야기고 왜 정부가 직접 금융분석원이라든지 금감원을 통해서 관리하고 기재부가 직접 총대 메고 규제나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은행들에게 이거를 미루느냐는 겁니다. 특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거야말로 가상화폐 사업자들을 한번 걸러주는 효과고 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이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큰 폭탄들을 숨겨놓을지 나왔을지 모르는데 9월 24일 이전에 가상화폐 거래소들 중에 폭탄이 많은 데는 일단 문을 닫아버리고요. 나중에 또 새로 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상화폐가 9월 24일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폭탄을 던질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폭탄이 터지면 미국의 가상화폐가 초토화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인 가상화폐 선두주자들 가격이 다운이 되면 그 여파가 한국으로 밀려오면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가상화폐를 정리하지 못하고 자꾸 그냥 등록을 해라, 실명제 전환해라 어쩌라 하는 이유는, 그걸 또 은행을 시키는 이유는 자기들이 같이 해먹다가 어느 날 직접 단속에 나서면 같이 해먹을 때 특혜를 줬던 돈 벌게 해줬던 가상화폐 업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나한테 돈 받아가 놓고 어떻게 규제나 이런 법률을 만들 수 있어? 니 같이 먹었으면 니부터 막 깜빵에 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은행을 시켜가지고 쓱 은행 보고 지금 9월 24일 전에 빨리 실명 등록을 해서 다 여기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는 신고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자가 바보지요.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상화폐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저 가상화폐 거래소 업자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땐 조폭 사기꾼 양아치들입니다. 불 거예요. 자, 장영준이라고, 정영준입니까? 저기 대신정권 반포센터장이 결국 김부겸 딸 사이를 법정에서 불어가지고 작게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관련된 애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돈 안 내주고 튀겠죠. 왜? 다 빼돌려서 거래소에 돈이 있을 건지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라고 해놨던 그걸 가지고 거래소가 문을 닫고 난 뒤에 어디 가서 바꿔먹을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교환 가치도 없고 어디도 보정해주지 않는 사기 상품이라는 거를 그 가상화폐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 사람들이 물에 계속 들어와야 위에서 빼먹은 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뜯긴 자들이 자기도 또 빼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탄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돌리는 건데, 언젠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막히게 되면 이미 이 정권의 핵심들이나 잘난 자들은 가상화폐에서 일찌감치 먹었어요. 2017년 12월에 한번 먹고 이번에 한번 크게 땡겨 먹었을 겁니다. 다 빠졌어요. 그러고는 정리하려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정리하다가는 반발이 나오니까 은행한테 설 미루고 지금 가상화폐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실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코스피, 코스닥, 주식 1, 2부 시장보다 더 크고 거래소가 하루에 수수료만으로 100억을 버는, 한 달이면 3천억을 버는데 이런 거에 법률이 없이 도박장들을 전국에 수백 개를 놔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틀리고 나니까 50대, 60대, 70대들을 요즘 끌어들이고 있다지 않습니까? 노후 자금을요. 그러니까 문 정권이 미운 사람, 문 정권이 내임덕이 곧바로 와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못하도록 주변에다가 다 이야기해서 새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면 이거는 바로 무너지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터져버리고 나면 상황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상화폐가 터져버리고 나면 아마 문 정권 누구에게 얼마 줬다 이런 온갖 내용들이 가상화폐 이 양아치들한테서 터져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정권은 수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면서 정권 말기에 그냥 바로 내리앉아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문 빨리 끌어내고 싶은 사람은 주변에 가상화폐 못하게, 요즘 5, 6, 70대가 새로 또 물을 태우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만 못하게 하면요, 젊은 사람 돈은 이제 거의 다 빨렸어요. 이거 상황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